네, 인사드리고 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가르치는 김윤수입니다. 저 아마 프린트가 두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칼라하고 흑백 있을 텐데요. 그 흑백이 홍덕고만을 위한 자료니까요.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라 자료 같은 경우는 조금 보편적인 내용을 넣어놨으니까요.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나서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 저는 포도대학교 화학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강원 수지에서 통합과 화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지에서 지금 총 6개 학교, 각 학교별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년부터 통합과학과 화학 다 수업 쭉 진행을 해서요. 특히나 풍덕고 같은 경우는 거의 6년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료라든지 경향성 완벽하게 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통합과학 특징 분석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덕고를 위한 우리 분석 바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소개하고 나서 설명에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풍덕고 분석하기 전에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가 먼저 훑어봐야 풍덕고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통합과학의 특징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 굉장히 핫한 그런 과목입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약간 개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입학한 친구들부터 이제 통합과학만을 수능 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수능 과목에서 뭐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우리 선택과학은 내신 과목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특히나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과학을 2개만 고르면 됐었는데 이제 4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화생지가 통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똑같이 25, 25, 25, 25는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어떤 거가 포인트가 되는, 강조가 되는 그런 과학이 있을 텐데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리와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풍덕고 같은 경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풍덕고를 일반적으로 문과학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이 좀 쉬울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제 설명회 들어보신 분 있나요?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설명회 때 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풍덕고 같은 경우가 과학 난이도로 탑3 안에 듭니다. 수지에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탑2 안에 언제나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수지고가 굉장히 과학이 어려워지면서 원래는 홍천, 풍덕, 수지였는데 이제 수지, 홍천, 풍덕 순으로 과학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풍덕고 같은 경우는 타 학교와 약간 다른 점이 논수령 문제가 나옵니다. 논수령 혹은 서수령 문제. 안 그래도 문제 난이도가 높은데 논수령, 서수령이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 난이도가 2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바로 심화과학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화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물원, 화원 이런 옛날에는 지금 원과목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2, 3학년 때 배우는 그 선택과학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게 나오는지 바로 또 뒤에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이렇게 통합과학의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과학 단원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풍덕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통합과학 1이 1학기 그리고 통합과학 2가 2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파트가 과학의 기초 그리고 물질과 규칙성 이 2가지를 공부하는 건데요. 이 물질과 규칙성에서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화학의 기본을 공부하는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바로 킬러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풍덕고의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과학의 기초에서 꽤나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학 기초 같은 경우가 이 통합과학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그런 단원인데요. 뭐 기초라고 해서 뭐 어려울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뭐 배우냐면은 바로 단위 배웁니다. 단위. 기본량, 유도량 뭐 이런 단위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단위와 측정 방법 약간 뭔가 유사점이 있죠. 둘 다 무엇을 다루는 걸까요? 둘 다 숫자를 다루는 겁니다. 숫자. 우리 고등학교 과학과 중학교 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고등학교 과학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수학을 하는 건지 과학을 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와요. 과학 기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와 측정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숫자가 단위 변환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원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통독고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물리, 생명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하는데요. 물리와 생명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물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상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제나 그냥 다 어려워해요.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어려운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통독고는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뒤에서 예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생명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 우리 생원 문제, 생명원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온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제가 사실 작년도 1학기 기말고사 제가 가르쳤던 모든 학교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문제가 통독고에서 나온다는 거겠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통합과학 진도만으로는 대비가 안 돼요. 기출문제로 해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그게 통독고에서 2년 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만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2학기 파트 짚어보면은 2학기 중간고사 때 변화 다양성 우리 생명 파트와 화학이 들어갑니다. 우리 앞에서 화학 했었죠. 1학기 중간고사 때 화학의 기초를 공부합니다. 여기 이 화학의 변화에서는 두 가지 중화반응과 산화반응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요. 사실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합니다. 이 단원이요. 화학의 심화 같은 경우는 중화와 산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화학 공부하는데 숫자가 들어가나? 당연히 들어가요. 몇 개와 몇 개가 만나서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이 개수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은 양적 관계, 우리 숫자와 관련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단원. 우리 일반적으로 화원에서 킬러 단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단원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할 자료들이 굉장히 많겠죠. 화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 수능 과목이었잖아요. 수능 문제들이 여기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통독고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그리고 물리 이 두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통독고는 좀 특징할 만한 게 있다면 이 물리가 물리 1 수준으로 나옵니다. 물리 1 수준으로. 이 물리 같은 경우는 앞에 물리와는 달라요. 앞에서는 우리 역학,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 전기 배웁니다. 전기에서 물리 1 수능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 수업에 통독고 전교 1등 친구 그 친구가 있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그 친구만 맞췄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상수 변하지 않는 것은 물리와 화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 외 플러스 알파로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약간 틈틈이 허를 찌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리와 화학 중에서 뭐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가? 단원 설명을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물리 같은 경우는 운동이었죠. 요 물리 같은 경우는 전기예요. 겹치지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화학 같은 경우는 기초 배우고 심화 배우죠.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화학을 열심히 해야 1학기 중간고사 때 열심히 해놔야 2학기 때 잘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언제나 제 등록하는 학생들한테 이걸 얘기하는데요. 2학기 때 만약에 제 수업을 안 듣고 등록을 했을 때 선생님 저는 1학기 때 과학 망했는데 2학기 때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언제나 얘기하는 게 2학기 중간고사 잘하려면은 1학기 화학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언제나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 영상들 제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복습하고 제 수업 들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와 화학이 일단 중요한데 화학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독고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독고 24문항 중간기말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객관식 22개, 논술형 2개 너무나도 중요했고요. 1학기 같은 경우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독고가 문과 위주 학교다. 그래서 과학이 쉬울 것이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요. 2학년 과학도 어렵게 나와요.
2학년 과학 같은 경우도 2학년 과학 같은 경우 잠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문제량은 적습니다. 막 18문제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진도 아까 말씀대로 교과 진도대로 쭉 진행이 되고요. 클럽 문항 물리와 화학을 중심에 놓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 허를 찌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이 초작년에 8문제, 총 24문제 중에서 8문제 굉장히 많은 양이 등장을 했었고요. 꼼꼼하게 공부를 당연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점수 분포도도 상당히 뭔가 시사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도 1학기 점수 분포도가 평균이 60점이었습니다. 이거 풍덕고 모든 과목 중에 제일 낮은 점수입니다. 과학이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온다는 거겠죠. 90점 이상이 10%.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홍천구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 22%만이래요. 그 정도로 과학이 어렵게 나온다는 거겠죠. 풍덕고가. 그 외에도 뒤에 보시면은 제가 기출문서 몇 개 해볼 텐데요. 지금 이 문제가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원소를 파악하는 추론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결국에는 화학이나 혹은 물리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추론 문제가 뭐냐? 추론 문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탐정소설을 생각하시면 돼요. 탐정소설. 셜록 홈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탐정이라는 게 결국엔 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살인사건의 힌트들, 뭐 혈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맞죠?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가 주어지고 원인을 찾아가는 게 바로 추론 문제입니다. 그런 게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 2학년 때, 3학년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풍덕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나왔다라는 거겠지.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나오고요. 2학기 중간고사 때도 나옵니다. 추론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원 내용, 2학년 화학을 조금 더 부분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제가 교과 진도가 아닌 부분도 계속 나갑니다. 왜냐? 기출되기 때문이겠죠. 그 외에도 뭐 이런 문제. 정말 약간 풍덕고에서만 나오는 문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탄소의 구조를 그리세요. 탄화수소를 그리세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타 학교에서는 정말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우리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 풍덕고가 논수령, 서수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완전 화학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겠지만 풍덕고는 논수령, 서수령 대비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풍덕고에서 나왔다고요. 그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딱 봐도 뭔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맞죠? 이거를 사실 시간 내에 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의 문제였는데요. 사실 그게 언제 있었냐면은 23년도 풍덕고에 기출이 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애들한테 유사 자료들 다 문제 풀이 시켜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보고 나서 유사한 문제들 싹 다 모아가지고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애들이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였었는데요. 논수령 평가 문제였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게 애들이 공부를 했다라면은 다 풀이를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이었었고요. 1학기 기말고사. 마지막으로 통합과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학기 중간 기말 예상을 해보자면은 중간고사 화학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죠. 화학의 기초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학의 기초 맨 처음 단에서 8문제 이거를 꼭 맞춰줘야 1등급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작년도에는 풍덕고 이 화학의 기초 단위 변환 문제에서 많이 틀린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였었고요. 세 번째 기말고사 물리와 생명, 특히나 생명이 매해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 어려운 문제는 근데 기출 문제로 대비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수령 문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논수령 문제 너무 중요하다. 논수령 문제 2문제 매번 나오고 있는데 뭐 단순하게 아까처럼 구조 그리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생명 파트처럼 문제 풀어 넣는 거 채워 넣는 거 나올 수도 있고요. 추론하는 거 나올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서술형, 논술형 대비가 필수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기출문항이 제 수업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과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소개하고 나서 설명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사실 과제하는 거 중요하죠. 과제하는 거. 근데 사실 1학년 때 과제를 막 약간 중학교 때 그 학습했던 습관이 아직 남아가지고 대충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충 해가지고 선생님 다 했어요. 제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필터링이 안 될 수가 있죠. 저도 얘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 파악을 저는 테스트를 통해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그냥 단순하게 객관식으로만 보면은 제가 알 수가 없겠죠. 이 친구가 정확히 무엇을 모르는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형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10문제 서술형으로 봅니다. 서술형으로. 그 서술형으로 본 테스트를 제가 다 첨삭을 해주고요. 정확하게 이 친구가 무엇을 모르는지 1대1로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실 나갈 때는 이 친구가 다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총 4주 동안에는 서술형 10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는 이제 객관식으로 그리고 서술형 들어가 있는 아까 24문제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대5 개념 수정하고요. 그리고 커트라인 점수보다 미달시는 남아서 재시험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재시험 본다, 너는 공부 더 해야 되겠어 하면은 클리닉 때 불러가지고 제가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풍덕고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1시로 잡혀져 있죠. 제가 그 다음 수업이 2시에 시작을 해요. 1시간 텀이 있죠. 그 1시간 동안 사실 애들 잡아놓고 공부시킵니다. 제가 저녁 수업 같은 경우도 9시까지 대부분 잡혀 있는데요. 9시부터 10시까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 10시에 가고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정시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틀 전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 통합과학 1년 커리를 쭉 따라온 친구였는데요. 처음에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얘를 공부시키고 막 앉혀서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학기 기말할 때는 1등급을 받았는데요. 1학기 초반에는 막 3등급 받고 이랬었는데 그 친구가 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멱살 끌고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든 앉혀서 공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철저한 강의 문제풀이 노하우 전수 다 하고 있고요. 강의 영상 다 녹화된 거 제가 애들한테 뿌려가지고 복습할 때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매주 기본 문제, 내신기 출수능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서술형까지 80에서 100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80에서 100문제 많은 거 아니냐 혹은 적은 거 아니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전 언제나 2시간에서 3시간 일반적으로 3시간 정도 다 걸리더라고요. 애들한테 설문해 보면은 3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적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뭐 수행평가 그리고 과학보고서 관리도 제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행평가 너무 중요하죠. 지필평가에서 100점 받는다고 해서 우리 1등급 아니에요. 당연히 수행평가에서도 절대로 점수 깎이면 안 됩니다. 일단 수행평가 100점 받는 것은 상수입니다. 상수 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딱 그거를 심어 놓고 그 다음 지필평가에서 좋은 성적 받아야 1등급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막 갑자기 학교에서 오늘 수행평가 볼까 이렇게 안 합니다. 일주일 전 정도 때 다 얘기를 해줘요. 오늘 일주일 후에 어떤 거 수행평가 볼 거다라고 딱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언제나 제가 그거 얘기해주면 저한테 알려주라고 해요. 그럼 수업 시간 때 미리 이런 큰 그림 이런 거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준비해가라고 제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 수업 들은 친구들 수행평가 깎인 적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과학 보고서 생기부 때 너무 중요하죠. 사실 풍덕권 아닌데요. 작년에 제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2학년 친구였었는데 1학년 때부터 쭉 들어가지고 2학년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카이스트 조기 졸업해가지고 카이스트 간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제 수업 과학 수업 쭉 들으면서 과학 실험 본인 스스로 쭉 하면서 저한테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과학자 하려면 제가 이 표현 많이 하는데요.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질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특히나 풍덕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 대비하는 데 좋지 않을까요?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지를 본인의 언어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수지 지역에서 서술형 문제, 논술형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딱 2학교가 있습니다. 현암고가 있고요. 풍덕고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문제가 더 어려운 것은 풍덕고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풍덕고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그리고 어려운 개념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많이 질문을 해줘야 돼요. 많이 질문을 함을 통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서술형이 대비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클리닉 시간 혹은 카톡 그리고 수업 전후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 카톡방 열어가지고 다 질문 받고 있고요. 제 교재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를 하는데요. 제 교재에 있으면요, 뭐 완자, 하이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개념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개념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서 프린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 봐주시면은 교재 그리고 테스트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테스트 보시면은 다 서술형 문제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4주간 진행되고요. 나머지 3주간은 24문제 객관식과 서술형 두 문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 보시면은 우리 토요일 아침 시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같은 경우는 수업 전날 직정 보강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지금 밑에 보시면 맨 뒷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QR코드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학습 상담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거 찍으시면은 저 카톡으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바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학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상담하셔서 해결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학을 하시는 김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